서울의 가을 저녁, 잎사귀가 바람에 흩날리는 골목에서 92살 김할배의 가슴에 칼날 같은 공포가 스쳤다. ATV의 굉음이 그의 귀를 찢으며 다가오고 젊은이들의 웃음소리가 야수처럼 포효했다. 그 순간 할배의 손이 떨리며 주머니 속 오래된 휴대폰을 더듬었다. 한 통의 전화가 그의 인생을 뒤집을 열쇠였다. 김할배는 그날 저녁 평소처럼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92년의 세월이 그의 등을 구부정하게 만들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한국전쟁이 참전 용사로서 그는 수많은 전장에서 죽음을 피하며 살아남았지만 진짜 전쟁은 그의 가슴 속에 있었다. 젊었을 때의 그 사랑, 잊힌 그 이름, 그것이 할배를 홀로 남겨놓은 유일한 상처였다. 공원의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우며 할배는 멀리서 들려오는 엔진 소리에 몸을 움츠렸다. ATV 폭주족. 요즘 젊은이들. 속도와 자유를 외치며 거리를 누비는 그들. 할배는 그들이 단순한 장난꾸러기라고 믿었다. 하지만 오늘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났다.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세 대의 ATV가 골목 입구를 막아섰다. 3명의 젊은 남자들, 20살 남짓한 나이. 가죽 재킷을 걸치고 헬멧을 벗어 던진 채 웃으며 할배를 둘러쌌다. 할배지. 여기서 뭐해? 집에 가서 죽지 그래. 리더격인 녀석이 소리쳤다. 그의 이름은 준호. 동네에서 유명한 폭주족 두목. 다른 둘. 민준과 태민은 엔진을 꺼트리지 않고 할배의 지팡이를 발로 차며 비웃었다. 전쟁 때 싸웠다며? 이제는 우리한테 져봐. 그들은 할배의 모자를 빼앗아 던지고 ATV로 그의 발치에 흙먼지를 뿌렸다. 할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순간 그는 70년 전 전장으로 돌아간 듯했다. 총알이 빗발치던 그날처럼 그의 몸은 얼어붙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잊힌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게 나의 마지막 전쟁인가? 할배는 이를 악물고 지팡이를 쥐었다. 젊었을 때 그는 그런 괴롭힘을 참아야 했다. 1950년 한국전쟁이 포화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사랑을 알았다. 그의 이름은 이준. 같은 부대에서 온 젊은 병사. 주는 할배. 그때는 그냥 김영수로 불리던 20살 청년의 눈빛을 사로잡았다. 전쟁터의 진흙 속에서 그들은 밤마다 속삭였다. 영수야. 전쟁 끝나면 같이 살자. 서울로 가서 조용한 집에서 그 약속은 할배의 유일한 빛이었다. 하지만 전쟁은 잔인했다. 주는 폭격 속에 사라졌고 할배는 그 충격으로 입을 다물었다. 전후 그는 결혼을 강요받았고 아내와의 삶은 의무였다. 아이를 낳았지만 가슴속 비밀은 영원히 묻혔다. 동성애자라는 낙인은 그 시대의 죽음의 선고나 다름없었다. 할배는 군인으로서의 명예만을 쌓아갔고 퇴역 후에도 홀로 살았다. 이제 92살. 그 비밀은 무거운 짐이 되었다. ATV 소리가 다시 울렸다. 준호가 할배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할배, 돈 좀 내놔. 아니면 이 골목에서 영원히 못 나가. 민준과 태민이 웃음을 터뜨렸다. 할배의 손이 주머니로 갔다. 오래된 휴대폰.
그것은 그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할배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민호야. 할아버지야. 수화기 넘어 그의 손자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30대 중반의 젊은 남자. 할배의 비밀을 아는 유일한 가족. 민호 자신도 LGBT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할배의 고백을 듣고 눈물을 흘렸던 그 손자. 할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할배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젊은이들이 나를 괴롭혀. ATV 타고 온 녀석들. 도와줘. 민호야,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다. 민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할아버지, 위치 보내요. 바로 갈게요. 그리고 그 녀석들 절대 용서 안 해요. 민호는 전화를 끊자마자 동성애자 권익단체의 친구들에게 연락했다. 그들은 서울의 LGBT 네트워크를 동원했다. 동시에 민호는 경찰에 신고했다. 할배의 참전용사 신분을 강조하며. 할배는 그 전화를 끊고 젊은이들을 마주 보았다. 너희들 후회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강했다. 준호가 코웃음 쳤다. 뭐? 할배가 무슨 수로? 하지만 그 순간 할배의 마음속에서 과거가 되살아났다. 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영수야, 포기하지 마. 내가 강하다는 걸 보여줘. 시간이 멈춘 듯한 그 골목에서 할배의 삶이 스치듯 흘러갔다. 전쟁 후 그는 서울의 작은 집에서 아내와 살았다. 아내는 착했지만 할배의 가슴은 텅 비어 있었다. 밤마다 그는 준의 사진을 꺼내 보았다. 훔쳐 찍은 전쟁터에서의 미소. 준아, 미안해. 내가 약해서 아이들이 태어났고 민호가 태어났을 때 할배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민호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다. 어릴 적부터 민호는 할배의 눈빛을 읽었다. 할아버지, 왜 슬퍼요? 할배는 웃으며 대답했다. 할아버지 전쟁 이야기야. 하지만 민호가 20살이 되었을 때 진실이 드러났다. 민호가 자신의 성적 지향을 고백한 날, 할배는 눈물을 흘렸다. 민호야, 나도 그래. 그날 할배는 70년 만에 비밀을 털어놓았다. 민호는 할배를 안아주었다. 할아버지, 당신은 영웅이에요. 이제 함께 싸워요. ATV 녀석들이 할배를 둘러싼 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민호가 도착한 것이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단체 친구들과 함께 섰다. 그들 중 몇 명은 기자였다. 할아버지, 민호가 달려와 할배를 안았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야? 민호가 차갑게 말했다. 내 할아버지, 한국전쟁 영웅이야. 너희 같은 녀석들이 괴롭힌 거 다 끝났어. 경찰차가 도착했고 ATV는 압수되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 신문에 기사가 실렸다. 92세 참전용사. 폭주족 괴롭힘 피해 손자의 용기 있는 개입. 그 기사는 할배의 이야기를 더 깊이 파고들었다. 기자들은 민호를 통해 할배의 과거를 알게 되었다.
LGBT 커뮤니티가 들썩였다. 할아버지의 사랑 이야기. 우리 모두의 이야기야. 할배는 병원에서 깨어났다. 가벼운 타박상뿐이었지만 마음은 달라져 있었다. 민호가 병상 곁에 앉아 말했다. 할아버지, 이제 당신 이야기 세상에 알려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요. 할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호야, 고마워. 준이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날 밤 할배는 꿈을 꾸었다. 전쟁터, 준이 미소 짓는 모습. 영수야, 이제 자유로워. 깨어난 할배는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의 인생 92년의 시간 속에서 마침내 빛을 발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 사건 후 할배의 삶은 새로운 장을 열었다. LGBT 단체가 할배를 초대했다. 서울의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할배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한국 전쟁에서 싸웠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나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거였다. 청중은 눈물을 흘렸다. 젊은이들, 할배 나이 또래의 노인들 모두가 공감했다. 준호, 민준, 태민은 법정에서 사과했다. 그들은 단순한 장난꾸러기가 아니었다. 준호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였고, 민준은 학교 괴롭힘으로 상처받았다. 태민은 할아버지, 미안해요. 우리도 아프게 살아왔어요. 할배는 그들을 용서했다. 너희들아, 나처럼 숨기지 마. 솔직해져야 자유로워. 시간이 흘렀다. 할배는 매주 센터에 나갔다. 그는 편지를 받았다. 전국에서 온 편지들, 할아버지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한 젊은 남자가 썼다. 저도 군대에서 사랑을 숨겼어요. 당신처럼 될까 봐 두려웠는데 할배는 답장을 썼다. 자식아, 시간은 흘러. 하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아. 민호는 할배의 곁에서 자랐다. 그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파트너를 만났다. 할아버지, 당신이 우리 미래예요. 할배는 웃었다. 92살의 나이에도 그의 가슴은 젊었다. 어느 가을, 할배는 공원으로 돌아갔다. 그 골목, 그 벤치. ATV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대신 젊은 커플들이 손을 잡고 걸었다. 할배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다. 준아, 봤어? 우리가 이겼어.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다. 그 순간 할배는 알았다. 한 통의 전화는 단순한 도움의 신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대를 잇는 다리, 숨겨진 사랑을 드러내는 열쇠였다. 그의 인생, 이제 영원한 빛 속에 있었다. 할배의 일상은 그 사건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아침마다 그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신문을 펼쳤다. 이제 신문은 그를 영웅으로 불렀다. 참전용사의 용기, 세대를 넘어선 사랑의 메시지. 제목이 선명했다. 할배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여전한 아픔이 있었다. 준의 기억, 그 잃어버린 시간. 준아, 내가 살아있었다면. 할배는 중얼거렸다. 민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할아버지,
오늘 센터 가요. 강연 준비됐어요. 할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는 이야기꾼이 되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청중의 눈빛은 따뜻했다. 센터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50대 여성, 20대 남성, 70대 노부부, 다양한 얼굴들. 할배는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나는 김영수입니다. 92살. 한국전쟁 생존자. 그리고 한 명의 남자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청중이 숨을 죽였다. 할배는 과거로 들어갔다. 1951년 낙동강 전선. 포격 소리 속에서 준을 만났다. 그는 내 총을 대신 쏴줬다. 내 상처를 대신 싸맸다. 할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지만 전쟁은 우리를 갈라놓았다. 준은 죽었고 나는 살아남아 비밀을 안고 살았다. 눈물이 흘렀다. 한 젊은 여성이 손을 들었다. 할아버지, 어떻게 버티셨어요? 할배는 대답했다. 사랑으로. 그 사랑이 나를 지켰다. 강연 후, 한 노인이 다가왔다. 김 선생님, 나도. 전쟁 때 비슷했소. 그의 이름은 박할배. 90살. 그들은 이야기를 나눴다. 박할배도 동성애자였다. 젊을 때 숨겼지. 이제야 말할 용기가 생겼소. 두 할배는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은 70년의 고독을 녹였다. 민호가 지켜보았다. 할아버지, 당신이 만든 변화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배는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거리. 이제는 무지개 깃발이 더 보였다. LGBT 권익 운동이 활발해진 시대. 할배의 이야기가 불씨가 되었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니었다. 준호가 다시 나타났다. 법정 후, 그는 변화했다. 할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폭주 안 타요. 대신 도와주세요. 준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아버지의 폭력, 어머니의 무관심, 속도에 빠진 건 도망치려던 거예요. 할배는 듣고 말했다. 자식아, 나도 도망쳤어. 하지만 이제 직면해야 해. 할배는 준호를 센터에 데려갔다. 그곳에서 준호는 비슷한 피해자들을 만났다. 나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준호의 눈에 빛이 스쳤다. 민준과 태민도 따라왔다. 세 젊은이는 할배의 손에 이끌려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할배의 내면은 깊어졌다. 밤에 그는 일기를 썼다. 오늘 준의 꿈을 꿨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영수야, 내가 빛나. 나는 울었다. 92살에야 알았어. 사랑은 잃지 않아. 민호의 파트너 수연이 방문했다. 수연은 부드러운 남자. 민호와의 사랑이 순수했다. 할아버지, 민호가 당신 이야기를 자주 해요. 덕분에 제가 용기 냈어요. 할배는 그들을 축복했다. 너희 사랑, 지켜라. 나처럼 후회 마. 그날, 가족 식사에서 할배는 말했다. 민호야, 수연아, 너희가 내 가족이야. 겨울이 왔다. 눈이 서울을 뒤덮었다.
할배는 공원으로 나갔다. 그 골목, 이제는 평화로웠다. 아이들이 웃으며 놀고 연인들이 산책했다. 할배는 벤치에 앉아 옛 사진을 보았다. 준의 미소. 준아, 봤어? 세상이 변했어. 바람이 속삭이듯 불었다. 그 순간 전화가 울렸다. 센터에서였다. 김 선생님, 다큐멘터리 찍어요. 당신 이야기 전국에 방송할게요. 할배는 웃었다. 좋소. 하지만 준의 이름도 넣었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봄꽃이 피는 계절. 할배의 삶은 꽃피듯 활짝 열렸다.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되었다. 카메라 앞에서 할배는 솔직했다. 전쟁은 나를 만들었지만 사랑은 나를 살렸다. 감독은 눈물을 글썽였다. 선생님, 당신은 아이콘입니다. 촬영 중 할배는 전쟁 유적지로 갔다. 낙동강변. 그곳에서 준의 그림자가 보였다. 여기서 우리는 약속했지. 카메라가 그 장면을 담았다. 민호가 곁에서 지켰다. 할아버지, 피곤하시면 쉬어요. 하지만 할배는 고집을 부렸다. 이건 내 마지막 임무야. 다큐멘터리는 방송되었다. 제목은 숨겨진 영웅, 92세의 사랑 이야기. 시청률이 치솟았다. 전화가 쇄도했다. 정치인들, 학교 선생님들, 젊은 활동가들. 김 선생님, 학교에서 당신 강연해주세요. 할배는 학교로 갔다. 청소년들 앞에서 그는 말했다. 너희들아, 나처럼 숨기지 마. 사랑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한 소년이 눈물을 흘렸다. 저도 그래요. 선생님, 할배는 그 소년을 안았다. 자식아, 내가 용감해. 그 순간 할배의 가슴이 벅찼다. 92년 만의 포옹. 진심 어린 준호의 변화도 눈에 띄었다. 그는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할아버지, 제가 폭주족이었을 때 누군가 도와줬으면. 민준과 태민은 학교로 돌아갔다. 상담을 받으며 그들의 상처가 치유되었다. 할아버지 덕분에요. 새 젊은이는 할배에게 편지를 썼다. 미안함과 감사함. 평생 잊지 않을게요. 할배는 그 편지를 소중히 간직했다. 너희가 내 손자들이야. 여름 더위 속 할배는 여행을 떠났다. 민호와 수현, 그리고 준호 일행과 함께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할배는 말했다. 준이와 가고 싶었던 곳이야. 그들은 해변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불꽃놀이가 터질 때 할배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준아, 봤어? 친구들이 많아졌어.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였다. 그 별들은 할배의 삶을 비추는 듯했다. 아침에 일어나 할배는 물가에 앉아 물결을 보았다. 시간은 흘렀지만 사랑은 그대로야. 가을이 다시 왔다. 할배의 건강이 약해졌다. 병원에서 의사는 말했다. 쉬세요, 선생님. 하지만 할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책을 썼다. 나의 전쟁, 나의 사랑. 자서전이었다. 출간 소식에 사람들이 모였다. 서점 행사에서 할배는 사인했다. 이 책, 너희 이야기야. 한 독자가 말했다.
선생님, 당신 덕에 제가 커밍아웃 했어요. 할배의 눈이 촉촉해졌다. 잘했어, 자식아. 겨울 눈보라가 몰아쳤을 때 할배는 센터 파티에 갔다.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모두가 모였다. 노인들, 젊은이들, 가족들. 할배는 중앙에 서서 말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사랑, 함께 지켜요. 박수 소리가 터졌다. 민호가 할배를 안았다. 할아버지, 영원히 함께해요. 그날 밤, 할배는 집으로 돌아와 창을 열었다. 눈이 내리는 서울, 아름다웠다. 준아, 행복해. 새해가 밝았다. 할배의 93번째 생일. 센터에서 파티가 열렸다. 케이크에 촛불 93개, 너무 많아 웃음이 터졌다. 할아버지, 한 번에 불어요. 민호가 장난쳤다. 할배는 불을 끄며 소원했다. 모두의 행복, 선물은 편지 뭉치였다. 전국에서 온 편지들. 당신 이야기로 살았어요. 할배는 읽으며 울었다. 이게 내 인생의 열매구나. 봄에 할배는 다시 학교를 찾았다. 이번엔 대학. LGBT 클럽 학생들이 기다렸다. 선생님, 당신이 롤모델이에요. 할배는 강의했다. 사랑은 전쟁보다 강해.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지만 용기는 영원해. Q&A 시간. 한 학생이 물었다. 할아버지, 후회 없으세요? 할배는 미소 지었다. 후회. 그게 나를 만들었어. 이제는 자유로워. 준호는 이제 센터 리더가 되었다. 할아버지, 폭주족 모임을 만들었어요. 상처받은 젊은이들 모아서 할배는 자랑스러웠다. 좋아, 자식아. 내가 내 연장선이야. 민준과 태민은 대학에 들어갔다. 그들은 할배에게 감사 카드를 보냈다. 당신 덕에 꿈을 꿨어요. 할배의 집은 편지와 카드로 가득 찼다. 그는 매일 읽으며 과거를 추억했다. 준의 사진 앞에서 봤어? 세상이 우리 편이야. 여름 휴가. 이번엔 강원도로. 산책로를 걸으며 할배는 말했다. 전쟁 때 여기서 훈련했지. 민호가 물었다. 할아버지. 준 할아버지는 어땠어요? 할배는 이야기를 풀었다. 그는 웃음꾼이었어. 폭격 소리 속에서도 노래 불렀지. 수연이 녹음했다. 기억으로 남겨요. 저녁 캠프파이어에서 그들은 노래 불렀다. 할배의 목소리 여전히 힘찼다. 아리랑, 아리랑. 가을 단풍 속 다큐멘터리 속편이 나왔다. 변화의 물결, 영웅의 여정 방송 후 할배는 상을 받았다. 시민 영웅상. 시상식에서 할배는 말했다. 이 상, 준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모든 숨겨진 사랑에게 박수가 쏟아졌다. 민호가 눈물을 닦았다. 할아버지, 자랑스러워요. 겨울. 할배의 건강이 다시 흔들렸다. 폐렴이었다. 병원 침대에서 그는 민호를 불렀다. 민호야, 내 이야기 마무리해. 책 끝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 함께 할게요. 회복 후 할배는 집으로 돌아왔다.
창밖 눈을 보며 그는 생각했다. 시간은 짧아. 하지만 사랑은 길어. 93살 봄, 할배는 공원으로 돌아갔다. 그 골목, 이제는 무지개 벤치가 세워졌다. 김영수 영웅 벤치 할배는 앉아 쉬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인사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할배는 웃었다. 그래, 자식들아. 센터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할배의 편지, 할배가 젊은이들에게 편지를 쓰는 프로그램. 사랑해. 직면에 편지 한 장 한 장. 할배의 지혜가 스며들었다. 한 소녀가 답했다. 선생님, 덕분에 엄마에게 말했어요. 할배는 기뻤다. 잘했어. 준호의 모임이 커졌다. 폭주족 출신 청년들이 모여 자전거 클럽으로 변신. 속도 대신 대화 할배가 첫 모임에 갔다. 너희들, 나처럼 강해져. 그들은 할배를 존경했다. 할아버지, 우리 멘토예요. 여름 바다. 제주 다시.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 LGBT 가족 캠프. 할배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줬다. 전쟁은 아프지만 사랑은 치유야. 아이들이 그림을 그렸다. 할아버지 영웅, 할배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가을, 책이 완성되었다. 나의 전쟁, 나의 사랑 출간 파티에서 할배는 낭독했다. 준아, 이 책 너에게. 청중이 울었다. 판매량이 폭발했다. 베스트셀러, 민호가 소리쳤다. 겨울 크리스마스, 센터 파티. 할배는 산타가 되었다. 선물은 용기야. 아이들이 웃었다. 밤에 할배는 별을 보았다. 준아, 별들처럼 빛나. 94살 새해, 할배의 생일. 이제 94. 파티는 더 컸다. 정치인이 왔다. 법 개정. 당신 덕분이에요. 동성 결혼 법안 논의 중이었다. 할배는 말했다. 늦었지만 좋아. 봄에 할배는 해외 초대받았다. 일본 한국전쟁 생존자 모임. 거기서 그는 또 다른 이야기를 만났다. 나도 비슷했소. 국제적 공감. 할배의 목소리가 세계로 퍼졌다. 학교 강연이 잇따라 초등학생들조차 사랑은 모두 같아요. 아이들의 눈빛이 순수했다. 할배는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준호는 결혼했다. 파트너와 할아버지, 당신 축복으로. 결혼식에서 할배가 연설했다. 사랑 지켜라. 눈물이 흘렀다. 여름, 강원도 산책. 건강이 약해졌지만 걸었다. 자연이 나를 가르쳐. 민호가 지팡이 쥐어졌다. 가을, 다큐 3부작. 유산, 사랑의 계승. 할배의 일상이 담겼다. 방송 후 기부가 쏟아졌다. 센터가 확장되었다. 겨울, 병원. 심장 문제. 민호야, 준비해. 하지만 할배는 회복했다. 아직 할 일이 있어. 95살. 할배의 마라톤. 아니, 인생 마라톤. 그는 계속 달렸다.
95살 봄. 할배는 회고록 이불을 썼다. 시간의 달이 세대간 사랑 이야기. 출간해. 젊은 작가들이 도왔다. 선생님. 영감이에요. 센터에서 워크숍. 할배가 멘토. 내면 들여다봐 참가자들이 변화했다. 준호의 아이가 태어났다. 할아버지. 증손주예요. 할배는 안아들었다. 작은 영웅. 여름 제주. 가족 여행. 바다에서 할배는 수영했다. 아직 젊어. 웃음소리. 가을. 상 받음. 국가 훈장. 국민 영웅. 할배는 거절했다. 준에게 주세요. 하지만 받았다. 겨울. 눈 속 산책. 추억이 눈꽃처럼. 96살. 할배의 유언처럼. 하지만 그는 살았다. 96살 봄. 할배는 다큐 페스티벌. 최고상 3개가 인정했다. 학교. 이제 유치원까지. 작은 씨앗 심기. 민호의 결혼. 수연과. 할배가 주례. 영원한 사랑. 여름. 산. 등반. 정상에 서서 봐. 가을. 책 3부. 빛의 여정 완성. 겨울. 파티. 94 아니. 96. 오타로 웃음. 97살. 할배의 빛. 그는 별이 되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계속. 아니, 할배는 살았다. 100살까지. 그의 사랑. 영원.